몸살이기, 오늘도 여전히 물음표 시리즈인데 몸살이기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입니다. 이재명 법원 가는 차 내에서 유튜브로 원격 지원 유세. 사실 법원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 이제 출석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 엄중 경고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지원 유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선거가 코앞이니까 또 지원 유세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차 내에서 유튜브를 잘 하기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가 원격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면서 시간이 아깝지만 참석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한 표 한 표 좀 챙겨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 무슨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거 큰일 날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저는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렇게 유튜브로 이 차를 타고 이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저렇게 유튜브 통해서 얘기도 하면서 또 특정 후보한테는 못 가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바람에 원래는 현장 후보 지원 유세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전화를 직접 걸어서 그 후보를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짬을 내서 막 촘촘히 사용했어요. 근데 방금 들어보셨지만 그 내용 중앙일보 2면입니다. 이재명 재판 출석길에 압도적 다수는 큰일 날 얘기다. 오호,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돼. 지금 열 하루 남은 거 이 선거는 모르는 거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몸살이기인가? 이런 얘기를 제목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본 것 같은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글쎄 부자 몸 조심한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거 큰일 날 얘기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한병도 본부장이 판세 분석할 때 153인가 플러스 알파도 될 것 같다. 그 판세 분석 때는 큰일 날 얘기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병도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절박함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153석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을 민주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현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간절함, 또 절박함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취지였다라고 보이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당 내부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열 하루 남았으니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일까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더더욱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 내에서도 내부적인 사람들이 혹시라도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단속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절박하고 또 낮은 자세로 임하는 분들께 국민들이 한 번 더 돌아봐 주신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낮은 자세로, 절박한 자세로 모든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 다 그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씩 더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내부적으로 있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론에 결국 민주당과 야당들이 그리고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는 낮은 자세로 더욱 절박하게 어려운 선거라는 거 잊지 않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나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강전의 부위원장님, 자신이 이렇게 재판에 참석은 하지만 이렇게 참석하게 된 탓이, 그 원인이 검찰 독재 그리고 정치 검찰 탓이다, 이렇게 연계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판 날짜를 잡는 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본인이 어떤 핍박받는 이러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총선 이후로 나를 잡는다면 그것이 또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재판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부에서 지금 정진상 공동피고인인데요. 본인 입으로도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대장동 재판에 있어서는 정진상 씨가 공동피고인인데 본인을 지금 변론을 분리해서 출석을 안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 자꾸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론을 분리하고 지금 공동피고인이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하려면 자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백을 한다거나 어떤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변론 분리하고 출석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서 이재명 피고인에게 이 재판에 출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로서는 이재명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가덕도 부지에서 피습당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공판기일 변경해줬던 재판부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재판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또 엉뚱한 정치검찰로부터의 피해자다 이러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 팩트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세 허락을 좀 해주세요. 송영길 의원 보석 청구 기각한 법원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을 유지하고요. 송 대표는 결국 옥중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송영길 후보 아들 부부가 나와서 눈물의 호소도 했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구속이 유지된 채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 주말엔 멸경제 살펴본 기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